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더불어서 구독자님 요청하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하락되고 있는 이유가 숏 인트레스트가 한 14%, 즉 15%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하락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다면 숏이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된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S 레이쇼에 저번에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80불 정도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5불에서 80불.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끝까지 갔으니까 자, 그때부터 지금 이제 약간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쫓아가서 사면 안 된다. 자, 반드시 밸류에이션 해보고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문제가 없는데 쫓아가서 항상 사면 안 되겠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현재 숏 물량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요 그래프가 본다면은 자, 9월 15일자입니다. 그때 모여서 2.61빌리언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발륨 자체가 1.9, 1.64, 1.39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자, 아무래도 일단 지금 모습 속에서 숏 인트레스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 15.7%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에 있는 것이 자, 현재 아이온큐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뛰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겠죠.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자, 매출 대비해서 지금 이제 시총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물량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아이온큐 요 차트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요때 모양입니다. 요때 모양 제가 일단 점선으로 껐죠. 자, 요때 모양에서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장대 양봉. 자, 그래서 요 장대 양봉이 어떤 모양이냐면 요 모양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라인대가 50불대였죠. 자, 그 5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50불 위에서 놀겠다는 그 표현으로서 이런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때 모습 속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터졌고 숏 인트레스트가 많이 났죠. 즉 말해서 숏 스키즈가 나타나면서 물량이 털리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숏 물량이 또 많이 나와 있는 모양이 있다. 이때가 9월 12일자입니다. 9월 12일자 아까 보셨던 것이 9월 15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숏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부터는 또 숏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때는 숏 스키즈가 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가야 되니까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량 터졌고 숏 스키즈가 났다. 자,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자, 현재 모습에서는 너무 많이 일단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공매도가 많이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올라갔던 세력이 있습니다. 올라갔던 이거는 우리가 개인으로 이렇게 올리지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단 물량을 쏘기 때문에 1분봉으로 팍팍 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으로 돈이 들어온 물량이 아니죠. 자, 개인으로 돈이 안 들어왔다면 기관들이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기관들이 돈이 들어왔을 때는 50불 밑으로서 자기 본전 가격 밑으로 이렇게 내리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도 높은 데서 반등을 주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이 61불이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스토캐스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조금씩 일단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가 바닥이 될지 조금 더 내려와서 바닥이 될지 정확한 시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선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초록색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닿을 때마다 조금씩 일단 매집하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때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면 그 밑에면 또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PS 레이쇼 밖에는 구할 수가 없겠죠. 매출 로스 밖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가 마이너스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팁을 하나 드릴 것 같으면은 P 레이쇼죠. 근데 요 E는 EPS입니다. 어닝 퍼 쉐어이죠. 주당 순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E를 갖다가 어닝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근데 얘는 주식수로 안 나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식수로 반드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PB 레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북밸류죠. 북밸류인데 그 PBPS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주당에 지금 이제 북밸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밸류를 갖다가 주식수로 이미 나눠준 거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PB 레이쇼나 P 레이쇼는 주식수로 나눠줄 필요가 없는데 PS 레이쇼는 매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수로 나눠줘야 된다. 자, 요거를 또 우리가 한번 알아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PS 레이쇼 우리가 배수를 줘야 되는데 지금 올로 봤을 때 평균치가 148배 정도 되고 있죠. 현재 130
158배니까 140배 정도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200배도 넘어가는데 200배까지는 좀 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140배 정도가 아무래도 좀 적당한 그런 배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40배수는 알았죠. 자 거기다 곱하기를 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도 이 매출을 가져와야 되겠죠. 매출이 171.13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71.13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데 주식수를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298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거기다가 나눠주면 되겠죠. 298밀리언. 자 그래서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실질적인 주가가 80불 정도 나온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80불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요 석정 주가에서 올라가게 되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와서 아까 보셨듯이 80불 정도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0불 정도 아무래도 고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모습 속에서는 거의 요 고점 자체가 한 76불 정도 되었죠. 자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보시게 되면 한 지금 모습에서 한 20% 내려왔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내려오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간다면 우리가 좀 담아갈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내려온 폭이 좀 제법 되기 때문에 21선도 꺾였고, 그 다음에 51선에서 지지돼야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50불 라인 때는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세력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조금 더 내려온다면 우리가 반등의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의 가격은 80불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넘기려면 아무래도 다음번에 있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좀 내려온다면 담아서 또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제가 75불 80불 때는 일부 익절하고 익절했던 금액을 갖다가 밑에서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 또 수익이 조금은 덜 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일부 익절해서 그 돈 가지고 다시금 받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익을 가지면서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이걸 깨면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지금 어떤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자 그런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일단 주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래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타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테크니컬 봤다면 이제부터는 펀더멘탈을 봐야 되겠죠.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가치국밥이지 따로 국밥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서 쉬는 장인지 내려가는 장인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결론은 일단 펀더멘탈 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가 같이 노는 거지 따로 놀지가 않는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제이 레이몬드를 갖다가 사장을 갖다 이사회에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우주군의 아버지이자 우주작전의 사령관이 40년 가까운 국가안보 리더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온큐 이사로 들어왔다. 자 결론 본다면은 로비를 해라, 그 뜻이겠죠. 니콜라 데마스가 이 사람을 돈 주고 일단 여기다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매출을 일으키라. 즉 말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군사라든지 아니면 AFRL 공군연구소, 우주 이쪽 국방 그쪽을 통해서 자금을 가져와서 아이온큐에다 매출 일으켜라. 자 그 뜻으로 영업을 한 거지 뭐 다른 뜻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트럼프하고 친분이 많으니까, 자 아무래도 양자 이야기하면 뭐 아이온큐에다 투자를 해라. 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의 군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핵이라든지 우주 항공, 사이버 작전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 지휘권을 맡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우주 감시전대 제 30단의 제 우주 비행단 뭐 이런 것들, 공군 우주 사령부들, 자 이런 데서 모든 것들이 사람이 했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일단은 매출을 일으키고도 남을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이 사람은 세르베루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든지 요때 상무이사로 지금도 재직하고 있고, 자 임펄스라든지 특히 프레넬랩스 있죠. 요거는 제가 팬딩 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거는 숙제로 내줬죠. 자 그런 것들 프레넬랩스라든지 아놀데어, 자 요런 회사들하고 지금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다 이너스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있죠. 아주 고위급의 선수들은 한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고, 자 다른 회사에 가서 이사라든지 감사 아니면은 뭐 의장들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들만의 이너스크가 있으니까, 자 그런 데서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플래닛앱스 이런 것도 다 우주하고 다 관련된 회사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인수 합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영입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1년 동안의 베이스라인 한번 보시게 되면 애뉴얼 베이스가 한 147,500달러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것이 애뉴얼에 RSU 그랜트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주는 금액이 22만 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럼 두 개 합하면 한 36만 달러니까 이런 사람 입장에서 뭐 큰 돈은 아닌데, 자 UX 보시게 되면 PS를 안 주고 지금 이제 RSU를 줬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하더라도 이렇게 성과급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길게 같이 가자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게 같이 가자는 말은 마담투 역할을 해서 얼굴 마담을 좀 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방부라든지 아무래도 우주 이쪽에 할 때 여러 가지 자기들의 내세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길게 가져가자는 뜻이 알리수 이런 데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일단 아이온큐가 인수합병했던 회사들이죠. 큐비텍부터 시작해서 아이디 퀀티큐, 그 다음 라이트싱, 카펠라, 그 다음 옥스포드라든지 에펙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들의 실질적으로 일단 어퀴지션 인수합병할 때 들어갔던 코스트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본다면 2,551밀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ARR 있죠. Annual Run Rate. 자, 요거 자체는 보통 연간 기준으로서 기업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을 추정하는 지표죠. 그래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한 10밀리언 정도를 갖다가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런 레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출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다면 지금은 250까지 들어갔는데 요거밖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많이 되겠지만 현재 모습에서는 요 정도를 일단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런 레이트가 한 202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뭐 10%밖에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그 매출에 대해서 공헌하는 비율을 본다면은 여기는 10밀리언 정도 되고 있고, 일찍 했으니까 이 정도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는 14년도 불과한 1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8밀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 이 정도 들어갔는데, 자, 아직까지 이 정도에 일단 총 들어갔던 코스트만큼의 더 많은 것들의 레버리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조금씩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매출이 이런 데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인수합병한 데서도. 물론 아이온큐 자체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도 시너지 효과가 되고 있으니까 두 군데서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욱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죠. 요때는 91밀리언. 자, 그 다음에 171, 그 다음에 314, 그 다음에 491, 그 다음 775니까 요때가 2029년도죠. 자, 그때 모습 속에서 시작해서 자, 앞으로 일단 4년 후에 여기가 한 100 정도 잡아서 일단 7배 정도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꾸준히 좀 들고 가볼만 하겠죠. 아직까지 EPS 양전하는 적어도 좀 일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PS 레이쇼를 한번 구해봐야 될 것이 내년에 170 요거는 구했을 때 한 80불 정도 나왔으니까 만약에 내년으로 회사가 넘어갔을 때, 자, 그때는 2027년도 그 매출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314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314죠. 그래서 314밀리언에다가 아까 보셨듯이 한 140배인데, 자, 그때 되면 조금 더 줄어든다 치고 120배 정도를 일단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나누기 298밀리언 있죠. 주식수를 나눠주게 되면은 적어도 120불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내년에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출만 봐서 단순히 봐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요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습 속에는 어느 정도 일단 80불, 뭐 70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주가는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더 늘어나 준다면은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자, 거기다가 다른 시너지 효과들도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인수합병했고, 자, 그거 자체들의 공헌 이익률이 지금 이제 매출 대비해서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출의 시너지 효과도 더욱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서 또 이익이 좀 발생되지 않겠는가. 자, 물론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허수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는지, 그 다음 그 회사들의 매출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성장주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서 이런 것들을 체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샤프링크라는 회사인데 한 17불 정도 하고 있다. EPS는 적자 기업이고 숏 인트레스트 한 10% 들어와 있고 마켓반은 3.3빌리언 정도 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이 회사는 전 세계 규제 대상이라든지 글로벌 카지노 게임 운영업체에다가 고품질의 트래픽, 플레이어 확보, 유지라든지 전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마케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PAS.net 있죠. 이걸 통해서 유럽의 온라인 도박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미국에서도 18개 주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재무자산으로 활용하는데 전략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도박 사이트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재무자산으로 돌리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상당한 이더리움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암호화폐 분야에서 주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 보유 가치의 이 회사 가치가 4배 정도 달한다는 거죠.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더리움의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ETF를 보유하는 것에 비해서 투기적이고 과대평가된 투자가 현재로서는 되고 있다. 자, 이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시간 많이 걸린다. 자, 그것이 일단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 일단 5월 달입니다.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자, 어떤 식의 일단 이더리움과 요거의 주가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이게 한 2,600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000불대까지 갔죠. 자, 일단 1.5배 정도가 뛰었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로 본다면. 자, 근데 요거는 6불에서 한 17불이나 18불대까지 갔으니까 한 3배 정도 뛰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본다면 요게 프라이스 인크리스를 본다면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더리움이 일단 기초자산이 가야만이 얘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기 왼쪽 게 있죠. 요걸 다 샤프링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비트마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점선을 꺼놨죠. 자, 그 날짜를 본다면 8월 25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 25일 날 똑같이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요거 자체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이 저점을 갖다가 깨지 않고 그 위에 있죠. 이제 그 위에서 놀고 있는데, 얘는 일단 저점을 갖다 깨면서 그 밑에서 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샤프링크가 조금은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비트마인에 비해서.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얘는 지금 확실하게 자금줄이 갖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안전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자금줄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상당히 우량주가 되고 있고, 얘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따라오기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힘이 얘가 훨씬 더 강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즉 저점에서 얘는 지금 이 저점에서 밑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힘이 상당히 조금은 약해져 있는 모습에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재무적인 상태에서 얘가 조금 더 강한 모양이 있는 것이 비트마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에서 비트마인과 샤프링크의 이더리움의 보유 현황을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150만 개, 여기는 74만 개고, 그것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66억, 여기는 32억으로서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는 이유는 이더리움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데 스테이킹, 리스테이킹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ATM 발행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샤프링크다. 단지 일단은 매주 공시로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블랙록의 CEO를 영입하면서 제도권 편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데 조금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ATM의 발행 한도는 45억 달러고 이게 6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정관 개정했기 때문에 훨씬 많죠. 자, 거기다가 추가 매입의 잠재력 권역이 71만 개, 여기는 133만 개니까 훨씬 더 많은데, 자, 그로 인해서 총 잠재 보유 가능은 130만 개, 여기는 170만 개니까 훨씬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스테이킹이나 리스테이킹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ATM 발행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안 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정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 되면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이제 샤프링크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비트마인이 훨씬 더 강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에 일단 주가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차트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 다시금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그런 후에 다시금 가기 위해서는 자, 안드레도 이더리움 일단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이라든지 리스테이킹을 통해서 ATM 발행을 갖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물량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뭐 정관을 변경했으니까 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자금이 모집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되겠다. 좀 시간은 걸린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